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서리풀 스터디 카페 대표원장 성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수학의 힘이라는 문제집을 총 한 67권 정도 문제집을 저술했고요.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 정도 됐고, 반포에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터디 카페는 생긴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한 4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했거든요. 일단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만들게 된 데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 나왔어요. 여기 신구초등학교랑 신사중학교랑 현대고등학교랑 여기 주변에서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오고, 저는 한 번도 전학을 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되게 잘 알죠. 저희 집이 가로수길에서 이쪽에 요쯤에 있는 게 저희 집이었어요. 여기 뭐 빌라촌들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가 세탁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탁소, 되게 작은 세탁소인데 거기서 9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집이 좀 많이 가난했었는데, 집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독서실을 찾는데, 여기 미성아파트에 단지 내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때 입주민들은 한 달 독서실 이용료가 3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성아파트 살지 않지만 친구한테 야매로 나 그냥 너희 집 사는 걸로 해서 좀 다니게 해줘라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거기서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 중학교 3학년 때도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제 바로 뒷자리가 그 학생이었어요. 전교 1등 하는 제 친구인데, 그 학생이 공부하는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똑똑히 보게 된 거죠.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교 1등 하는 학생은 좀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타고난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당연히 전교 1등 하는 학생이다, 부럽다, 좋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니까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오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좀 쉬었다가 좀 수다도 떨고 이러다가 공부하러 올 때 한참 걸리거든요. 걔는 정말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면서 공부하는 느낌? 좀 이렇게 공부가 쭉 연속된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좀 많이 다르죠. 그냥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제가 전교 1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렇게 공부하면 전교 1등이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도 저렇게 공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독서실 바로 오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까웠으니까. 뭐 중학교 때니까 여기 다녀서 바로 여기니까 되게 가까웠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바로 앉자마자 공부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졸리기도 하고, 좀 한숨 자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배도 너무 고프고, 막상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뭐 먹고 할까? 또 뭐 먹고 나면 또 졸리고. 계속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공부한 게 막상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되게 가난하고, 나는 이제 공부해서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놀이터 있거든요. 독서실 바로 앞에 놀이터가, 단지 내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되게 좀 처량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러 와가지고 나는 뭐 와가지고 밥 먹고 잠자고 라면 먹고 또 졸립다고 또 자고, 나 잠자러 온 것도 아닌데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공부를 해서 이 힘든 삶을 좀 타개하고 싶었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두렵고 무섭고 너무 서글펐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한 2학년쯤에 그 집을 나가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 설거지하면서 다 키우셨는데 엄마한테도 좀 미안한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좀 되게 좀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눈물이 막 나고 갑자기 제가 오래 산 인생은 아닌데 그때가 한 16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서러운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육성으로 울게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막 저절로 통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글자 그대로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목숨 걸고. 여기 보시면 입식 책상이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서서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합격 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공법 책이나 합격 수기 같은 책들을 읽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같은 책을 10번씩 복습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게 집이 가난하니까 책을 여러 권 살 돈이 없었거든요. 한 권만 잘 사서 그 책을 저는 어렸을 때 책에다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야 또 풀 수 있으니까. 책에다 풀면 지워도 다 흔적이 남잖아요. 한 권을 10번 풀기 위해서 그래서 노트에만 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한 방법들이 정말 다 제일 좋은 방법들이더라고요. 공부법을 많이 배운 거죠.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공부해야 전교 1등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됐죠.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되게 단기간에 많은 공부를 했고 성취가 되게 좋았어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저 그때 한 11시까지 공부해서 12시에 잠을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를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나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를 했으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날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하루를 제 자리는 항상 학교가 있으면 제 자리는 항상 여기였거든요. 여기 맨날 앉기는 되게 쉬워요. 여기 앉는데 대부분 싫어하니까 그냥 나랑 자리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거든.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선생님이 거의 다 저만 보고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나를 위한 수업 시간이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되게 빨리 급상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고입 시험을 따로 봤거든요. 연합고사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수학 시험을 64점 봤던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중3 때 중3 한 6월부터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양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 연합고사 고입 시험은 반에서 한 1, 2등 정도 했고 고입 들어갈 때 반에서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되게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정말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3 때 졸업여행 같은 거 가거든요. 저희 집 가난하니까 엄마한테도 그냥 졸업여행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 아까운데 뭐 그냥 안 가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 저는 돈 아까운 것보다 졸업여행 가는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목숨 걸고 공부했으니까 졸업여행보다 공부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현대고 들어가고 현대고 들어가서도 공부를 되게 계속 열심히 했더니 반에서 2등으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 시험부터는 계속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전교에서 한 3등 정도 하고 뭐 그냥 다 100점 맞았어요. 그때 메이저 설명회 오셔서 아실 텐데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불어 뭐 이렇게 5과목을 다 100점 맞았거든요. 그렇게 100점 맞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공부량을
진짜 극한까지 공부를 해서 학원도 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원 단 한 달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독서실이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다였어요. 미성아빠 독서실에서 좀 나중에 쫓겨났어요. 입주민 아니라고 들켜서. 네, 그래서 비싼 9만 원 내고 독서실 다녔는데 독서실은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집에서는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세탁소였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과목당 한 권 정도의 책과 그냥 독서실비, 그게 제가 학창 시절에 쓴 돈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고 저는 뭐 나중에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최초에 그 6개월 동안 공부했을 때 성과가 만약에 안 났다면 물론 저는 목숨 걸고 했으니까 하긴 했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공부가 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 상태가 가장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가 힘은 가장 많이 든데 좀 뭐가 좀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 성공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10달 꾸준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집중적으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집중력 있게 방학 때 공부를 하면 정말 퀀텀 점프가 되거든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껍데기가 다른 껍데기로 가거든요. 레벨이 하나 높아지는 거죠. 그 경험을 쌓으면 근데 그런 거 없이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대학 가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이 가는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서리풀 스터디 카페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뭐 하나고 학생도 오고 서울과학고 학생도 오고 외대부고 학생도 오는데 확실히 좀 공부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똑똑하게 태어났나 보다, 난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되게 강하거든요. 사실 하면 다 되는데 제가 이 스터디 카페를 만든 것도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원 많이 다닌다고 절대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자기 공부 시간이 제일 절대적이거든요. 공부가 근데 쉽지가 않죠. 사실 저는 그 덕에 잘 됐죠. 남들은 공부하는 거 다 힘들어하는데 난 목숨 걸고 하니까 되게 이기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다른 그 모든 건 다 좀 쉽더라고요, 솔직히. 공부보다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가 가장 지루하고 가장 힘들거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은 이유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게 정말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공부시키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어머님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하면 하겠는데 시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막 동기부여 시키고 공부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넣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싶은지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3일 이상 지속되기는 또 힘들잖아요. 공부시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공부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습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사실 루틴화하는 거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저도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목숨 걸고 공부할 때 처음에 한 2주에서 한 달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람 아무리 울려도 진짜 깨지도 않고, 뭐 깨야 뭐 일단 일어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깨지도 않고 새벽 5시니까 집안 식구들 아무도 안 일어나거든요. 저만 16살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려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다가 나중엔 어느 정도 좀 잘 되더라고요. 루틴화가 되면. 저는 지금도 한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쭉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새벽 기상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배우고,
익히고 확인하고, 사실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다 되게 중요한데 요즘 애들은 이건 되게 잘 배우는 거. 학원이 많으니까. 학교에서는 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학원, 좋은 학원이 너무 많으니까 배우는 것까지는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학습이면 이게 습인데 익히는 게 너무 약해요. 저는 최소한 학원에 2시간 다니면 3시간은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숙제를 하면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을 다니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게 가장 저에게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이것도 정말 되게 중요해요.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사실 이 메타인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만 한두 개 질문하면 그걸로 끝인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다 아는 것도 같고 다 모르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질문은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은 해도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좀 곁가지 변방 질문만 하게 돼 있거든요. 메타인지가 많이 부족한 거죠. 이 확인하는 연습이 사실 되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확인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은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면 또 인출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잘 들어있는지 꺼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2번째 방법은 백지에 써보는 거죠. 백지에 써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쳐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 모르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 꽤 많이 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학 실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르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공부는 결국 이 습관, 그리고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사실 익히는 거잖아요. 익히는 습관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익히는 거, 습에 대해서 저는 교육원만 계속 쭉 해왔으니까 습에 대한 고민을 늘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이 스터디 카페를 만들 때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습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제일 많이 공부할 때는 제 순수 공부 시간만 한 12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12시간을 넘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정도 자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식당 일 하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시고 그냥 뭐 나중에 1등 했다 그러면 그래서 잘했어 그냥 이 정도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업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 제일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칭찬하는 거, 네가 많이 공부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정말 공부할 맛이 나거든요. 우리 학창시절을 돌려봐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욕구거든요. 우리도 이미 어른이 됐지만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어머님들도 내가 뭔가 신경 써서 이렇게 반찬을 했는데 가족도 이렇게 살피잖아요, 눈치를.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맛있다,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욕구가 저는 인간의 최고 이렇게 상위에 있는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 욕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따가 제가 이 플래너 하나씩 드릴게요. 네, 이거 선물로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가져가세요. 네. 그 하루 1일 이용권 다 받으셨죠? 네. 그 올해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 플래너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계획 세우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계획을 세워서 해야 계획을 안 세우면 하루에 한 과목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날, 오늘은 영어 공부하는 날. 공부력이 낮은 학생들은 그렇게 계획을 짜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과목을 써서.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타임 테이블별로 계획을 짜서 하거든요. 조금씩 매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공부법이잖아요. 네, 저는 고3 때 공부할 때도 제 국어랑 영어가 수학 과학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하루에 그 모의고사 한 세트를 매일 풀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국어는 저희 때 60문제 정도 됐고 영어는 듣기 평가 빼고 한 37문제인가 정도 38문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풀었어요. 네, 그러면서 점수가 그냥 매일 풀면 그냥 무조건 좋아집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수학 공부, 과학 공부, 국어 공부, 영어 공부를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이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도 있긴 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계획을 세운 거를 저나 실장님이 보시고 칭찬을 해줄 수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걸. 그게 정말 되게 크거든요. 저는 제 경험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공부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이 세상 전체에 나밖에 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스터디 카페는 처음 보셨죠? 이게 제가 정말 많이 빼려고 노력했어요. 여기는 정말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들만 올 수 있어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일단 올 수도 없고. 네.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녁 때 나가갖고 같이 밥을 먹으면 독서실 가잖아요. 엄마, 나 시험 기간이니까 독서실 가서 친구랑 공부할게. 저 같으면 안 보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공부는 한 2시간 하고 저녁 먹는 순간 그날 공부는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해서 대화를 중간에 끊고 이제 공부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애들인데. 그게 되면은 뭐 이미 엄청난 자기계발 능력자죠. 그러다 보면 친구가 하나씩 둘씩 붙으면 어느 순간 5명이 수다를 떨게 되고 그러면 사실 그날 공부는 거의 끝난 거예요. 10시 넘어가고 11시 넘어가고 심야에 그때만 좀 바짝 한두 시간 공부하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저희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돼요. 저희 나갈 때는 이렇게 외출증을 써야 돼요. 외출증을 쓰고 나가고 밥 먹을 땐 보통 최대 1시간 정도 주거든요. 1시간 이내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되게 커요. 그럼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50분쯤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공부할 준비.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독서실 가서 친구랑 공부하고 저녁 먹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1, 2분 늦으면 좀 늦었네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졸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만 하면 졸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서서 공부했거든요. 학생들을 이렇게 봐야 자는지 안 자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졸릴 때가 있거든요. 졸리면 누구나 이렇게 독서실 공부하면 그냥 자는 시간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졸려 하기만 해도 가서 나가서 공부해 라고 하면 네 하고 나와서 공부하거든요. 저희 애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서서 하자 그럼 네 하고 나와서 서서 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그냥 항상 늘 서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서서 공부하면 막상 해보면 내가 봤을 땐 잠 깬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서서 공부하면 훨씬 잘 되거든요, 공부가.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네. 여기서도 그냥 서서 공부하면 잘 돼요. 네. 저도 그래서 5시간 동안 막 서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그게 한 30% 정도 효율이 더 좋대요.
30%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공부 효율에 있어서. 집중도가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집중도는 한 제곱쯤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비례하고 집중도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오면 인강 좀 들을 수 없냐 되게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인강 듣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하거나 뭐 오가는 길에 듣거나 그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를 다들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 읽는 것도 나는 그냥 쉬려고 읽는 건데 책 읽는 것도 되게 공부하는 것 같은 거. 저는 강의 듣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거 다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읽기도 제가 웬만하면 못하게 하고 일단 강의 듣는 건 아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엔 강의를 듣겠죠. 처음엔 강의를 듣다가 이게 뻘렁 하고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대답해주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SNS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쓰면은 처음에 한 명 정도의 관리가 되겠지만 여러 명이 노트북 까고 있으면 다른 스터디 카페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스터디 카페는 그런 스터디 카페가 아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해서 성공 경험을 주는 게 제 스터디 카페 설립 목적이거든요. 정말 공부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책만 읽어요. 저 책 올해 진짜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원래 많이 읽는 편인데 정말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절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주긴 주는데 저녁 식사하러 갈 때나 뭐 집에 갔다 올 때 이럴 때만 주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시간은 봐야 되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핸드폰 안 주면 안 다닐 것 같아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스마트폰 안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 큰아들이 10살인데 아직은 당연히 스마트폰 없거든요. 나중에 달라고 할 텐데 저는 그냥 싸우더라도 그냥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게임 한다고 해도 그냥 싸우더라도 게임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든지 저는 아니까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제가 22년 동안 대략 한 2,000명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되게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당연히 이게 뭐 제가 특별히 너무 잘 가르친 건 둘째치고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제가 2019년에 서울대 치대 간 학생도 있고 20년에 서울대 의대도 2명이나 갔어요. 네, 뭐 그냥 좋은 학교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인들 강의들, 어른들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에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을 때 알아주기만 해도 성과가 되게 잘 나거든요. 아이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칭찬해주면 잘한다는 거. 칭찬해주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서 하는지. 저는 교육업을 직업으로 22년 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동기부여 강연해주는 건 둘째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리풀 스터디 카페를 만든 목표는 1년에 서울대와 의대를 10명 이상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부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이루고 싶어요. 꼭 이루려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처럼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름도 물론 서리풀에서 떠온 것도 있지만 설의풀이에요. 서울대하고 의대를 여기 다 풀로 다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서리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누가 듣기에는 재미삼아 지은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학만 잘하면 잘한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요새는 국어도 잘해야 되고 다른 과목 다 잘해야 되거든요. 국어가 좀 많이 판가름하죠 요새는. 당연히 전 과목을 다 학습하는 걸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이야기인데 이 학생 한 명만 얘기할게요. 사례를 몇 개 넣어놨는데 이 학생이 중3 때, 그러니까 중3 한 요맘때쯤 된 것 같아요. 10월, 11월 이때부터 저한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분당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 고3 수능 전날까지 저한테 수학을 배웠어요.
근데 이 학생은 제가 시키는 대로 정말 다 했어요. 그래서 중3 때부터 배웠지만 고1 정도 되니까 사실 수능을 봐도 될 정도로 수학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워낙 잘하고 늘 받을 때마다 뭐 전교 탑 수준이니까 저는 다른 과목도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고3을 앞두고 이제 이맘때, 고2 이맘때죠. 이제 수능 1년 전쯤에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쯤엔 다 상담을 하거든요. 사실 뭐 수학 뭐 가르칠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알아야 되니까 상담을 했는데 너 국어는 몇 등급 정도 나와?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영어는 3등급, 과학은 3등급, 다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내주니까 수학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 없는 거죠. 관리도 이렇게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너 내가 국어랑 영어랑 과학도 숙제 내주면 해올래? 그러니까 그럼 저야 너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겨울방학 내내 내가 숙제를 매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수학은 그대로 내주고 영어 숙제, 국어 숙제, 과학 숙제를 매일 내줬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 하루에 한 세트씩 풀게 시키고 과학은 좀 약해가지고 EBS 수능 특강을 한 강씩 계속 풀게 시켰어요. 두 과목을. 그렇게 1월과 2월에 정말 이 학생이 대단한 게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시키는 숙제만 하려고 해도 최소한 한 8시간은 해야 되는 분량인데 그거를 매일매일 다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에요.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네, 이 학생인데 뭐 이렇게 저한테 편지도 써줬어요. 네, 이때 와서 정말 기적이었던 게 죄다 3등급을 받았었는데 3월 달에 3월 모평 보잖아요. 3월 교육청, 서울교육청 모의고사에 3월에 보는데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올 1등급이 난생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2달 만에. 근데 저는 사실 예상했거든요. 얼마큼 공부했는지를 아니까. 이게 겨울방학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2달 동안 이만큼 하면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과 좋았던 학생들은 죄다 단 2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하면 여기 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한 2, 3등급 언저리 있던 학생들이 이렇게 2달만 해도 1등급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해야 유지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퀀텀 점프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더 한다고 사실 더 크게 올라간 게 쉽지 않아요. 거기서 유지되는 수준이 그만큼 공부하는 양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대체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냥 막연한 거죠. 누가 이만큼 해야 된대 라고 말만 들은 거죠. 근데 저는 학교에서 서울대 다닐 때 정말 애들이 공부한 얘기들을 듣잖아요. 저 이상으로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 이상은 공부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엄마도 자주 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정말 이 학생은 저를 만나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데 제가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만큼 시켜준 거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능이 있는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돼야죠. 이 학생이 대학 갈 때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너는 공부하는데 재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너 나중에 공대 갔거든요. 나중에 행시 기술직을 한번 봐라. 너 잘 맞을 것 같아. 대학 들어갈 때 고3에서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상담을 했었거든요.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쌤, 저 기술직 합격했어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만큼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 요즘에도 되게 친해요. 네. 다른 학생들 케이스도 있는데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심. 아니 나 수학학원 선생이고 수학학원 원장인데 제가 국어, 영어, 과학을 숙제 내줄 이유도 없고 검사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이걸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냥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게 저는 교육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외를 시작한 게 제가 한 20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했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숫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업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한 번도 마감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늘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 클래스가 다 마감되거든요. 심지어 성인 강의를 해도 성인 강의도 다 클래스가 다 마감되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이게 진심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갖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거든요. 교육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교육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이 서리풀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학만 가르칠 때는 수학 얼마큼 했는지만 알지만 수학만 한다고 사실 특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만 해요. 수학만. 영어나 국어나 과학도 그 학생이 했듯이 조금만 하면 다 잘할 수 있는데 수학을 잘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지만 다른 과목 잘하는 건 그거에 반도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다른 과목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여기 뭐 사물함도 있고 자리도 넓고 쾌적하니까 여기 있다가 방학 때 여기 있다가 뭐 영어학원 가면 다녀와. 영어학원 다녀오고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님 이런 말씀 들으면 설레이지 않나요? 방학 때 여기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다 시켜주고 집에 오면 공부 다 한 상태로 온다. 너무 설레이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마음이 결혼 전에 아기 낳기 전엔 몰랐는데 아기 낳으니까 방학이 어찌나 힘든지 아침 9시에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사실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최적화돼 있잖아요. 자기가 놀기에. 학교 끝나고 사실 저는 바로 독서실 가는 게 습관화돼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 남들보다 2시간 이상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가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학생은 거기서 아끼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학원 끝나는 시간은 다 똑같죠. 10시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에게 있어서 하루 1일 업무 종류예요.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또 좀 할 거면 좀 일찍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 너무 길고 11시,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하잖아요.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여러모로 장점이 없죠.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와서 공부하면 저희 1시까지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학원을 다닌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내로는 다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한다면 최소한 한 2시간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차이가 1년이 쌓이면 정말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여기서 1시간, 여기서 1시간만 절약이 돼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평일에는 물론 저는 학원을 아예 안 다녔으니까 평일에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 주말에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특히 방학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길거든요. 그 많고 많은 시간을 학생들은 잘 관리할 줄 몰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습법은 그냥 수학을 전반적으로 쭉 공부하는데 중간중간에 수학만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중간중간에 국어도 한번 하고 영어도 한번 하고 과학도 한번 하고 그게 이상적인 시간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시간을 대부분 학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학원이. 내가 공부해서 외우면 30분이면 외울 것을 굳이 2시간 강의를 듣고 굳이 2-3시간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숙제도 문제 푸는 공부는 사실 그렇게 좋은 공부는 아니거든요. 인출 연습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익힌 다음에 다 외운 다음에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문제만 푸니까 자꾸 앞에 있는 개념을 보면서 풀어요. 그냥 뭐 답지에 있는 거 답 골라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사실 공부는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 때는 개념을 보면 안 되고 채점하고 나서 틀릴 때 그때 좀 참고해야죠. 왜 틀렸나 볼 때. 근데 애들은 그냥 답 맞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숙제형 공부를 하고 있죠. 숙제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제 겨울방학 때는 좀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까지는 방학 때 항상 아침에 수학 수업을 잡았거든요. 근데 서리풀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서리풀 클래스. 제가 직접 담임을 맡아서 관리를 할 거예요.
정원은 20명만 할 거고요. 여기 되게 넓지만 제가 관리하는 학생은 20명만 관리할 거예요. 오전 9시부터인 게 중요하죠. 9시에 그러니까 물론 다른 학생이 아침 9시에 다른 학원이 있다. 그럼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부터 제가 관리를 하겠죠. 근데 아침 9시에 오는 출석 체크를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때 한 5시부터는 수학 수업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할 거예요. 무단 지각하거나 무단 결석하거나 무단 조퇴하거나 아니면 학습 태도가 불량하면 경고를 줄 거예요. 경고가 3회 되면 탈락. 탈락을 시킬 거예요. 이게 열심히 안 하는데 계속 같이 하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탈락시켜야 좀 긴장감도 있거든요. 그래야 지각도 좀 경각심이 좀 생길 거고 결석도 안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뭐 1월, 2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주를 못 할 수 있죠. 힘들어서 또는 탈락돼서 완주를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완주한 학생은 분명히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완주율이 뭐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10명이 신청해서 1명만 완주하더라도 저는 그 학생은 대단한 학생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겁니다. 원래 서리풀 여기 스터디 카페 이용료는 학기 중에 35만 원이고 방학 때는 50만 원인데 겨울방학은 35만 원으로 그냥 똑같이 학기 중하고 똑같이 할 거고요. 서리풀 클래스, 제가 직접 관리하는 서리풀 클래스라고 추가로 더 받지 않아요. 그냥 35만 원. 제 뭐 수익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냥 35만 원, 정말 시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인데 그냥 여기서 아침부터 관리하고 하는 20명의 학생에 한해서 제가 관리할 거예요. 물론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명만 와도 할 거고요. 1명만 와도 탈락되면 탈락시킬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으면 20명이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 되게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락을 더 적극적으로 시킬 거예요. 그럼 또 긴장감이 생겨서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객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학생을 좀 변화시켜 보고 싶어요. 근데 그 학생의 변화가 학생 내부로부터 와야지 어머님이 주입해서는 그거는 무조건 완주를 못 하거든요. 학생의 철저한 오케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라, 이거 해볼래 해서 학생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학생이 할 마음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학생이 이 영상을 보고 선택했을 때 그럴 때만 신청해 주세요. 안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학생이 일단 오케이는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완주가 쉽지 않은데 어머님이 강제로 등록을 한다고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는 오케이 해야 돼요. 강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단 한 명의 신청자라도 있으면 진행할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 2달만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느낄 거예요. 제가 겨울방학 때 수학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 많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운영 시간은 그냥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냥 다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중에는 오후 4시부터 보통 3시부터 여는데 4시부터 오더라고요. 뭐 새벽 1시까지 하고 시험 기간에는 조금 일찍 열잖아요. 11시에 열어달라고 하면 11시에 열어줍니다. 저희 뭐 집도 멀지 않아서 그냥 열어줘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 서울이풀 스터디 카페는 1년 중에 딱 하루 닫아요. 설날 하루만 닫습니다. 추석날도 해요. 이번 추석날도 제가 나와서 했어요. 추석 때는 시험 기간이잖아요. 추석 때는 하고 설날은 시험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닫습니다. 설날 와서 공부하는 학생 없더라고요. 추석날은 그래도 공부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의 그럴 때는 다 관리하니까 저도 같이 공부 많이 해요. 여기 뭐 책 읽고 생각하고 전략 짜고 이런 거 여기서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약간 재능 기부 느낌으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게 보통 관리형 스터디 카페 하면 다른 데는 비용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받지도 않고 그냥 좀 좋은 경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는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게 더 커요. 여기서 학생들 관리하다 보면 저도 뭐라도 하게 되거든요.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그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그거 보는 게 그냥 제 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많이 돼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보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맛있는 거 애가 먹을 때랑 공부할 때 그때가 제일 예쁘지 않나요? 네, 애기 때 잘 때가 제일 예뻤는데 요새 그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서리풀을 만든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스마트폰. 일단 남학생,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그리고 2번, 연애. 이거 연애 리스크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남고나 여고가 많아서 좀 덜하긴 한데, 연애는 정말 좀 답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니까 감정이 좀 평온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공부에 좀 최적화된 게, 저는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저를 10년 이상 봐온 저희 와이프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 같이 지냈던 분들은 아세요. 그냥 제가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잖아요. 오늘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좋아요. 늘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언제 어느 때 봐도 늘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기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저도 20대 때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많이 오갔거든요. 학생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네.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가 잔소리 한 날, 그날은 학생 공부 되게 못해요. 네. 참으셔야 돼요. 특히 아침에. 잔소리 할 거 있으면 아껴놨다가 밤에 하세요. 네, 그날 하루를 좀 망칠 수 있으니까. 게임. 저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게임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때 오락실 있었잖아요. 오락실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스마트폰 관리는 확실하게 해드리거든요. 스마트폰은 일단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스마트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저희 다 걷고, 심지어 스마트폰 안 갖고 온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갖고 오면 안 갖고 왔다고 이렇게 사유서를 써요. 그러니까 뭐 안 가져옴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찍어 보내드려요. 왜냐면 어머님은 아시거든요. 얘가 챙겨가는지 안 챙겨가는지. 그래서 안 갖고 오면 어머니 거의 아시거든요. 네, 누구는 폰 없어요 라고 하거나, 네, 오늘 놓고 갔네요 하면 괜찮은데, 갖고 왔을 텐데 하면, 야, 너 갖고 왔잖아. 갖고 와요. 네, 챙겨놓죠.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살아서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지금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전자기기를 아예 못 쓰게 합니다. 네, 저희 뭐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 하면 강의 들을 생각만 해요. 특히 고2, 고3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하면 강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요. 강의 듣는 거 진짜 공부 아니거든. 정말 공부 별로 안 돼요. 네, 메가스터디 손지훈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강의 암만 들어봤자 니네 실력 높아지지 않는다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요. 출결보다 사실 중요한 건 없죠. 학생들도 여기 저희 그 코로나 때 강제로 10시에 닫게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도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더 힘들어했어요.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1시까지 하니까 이게 여기 오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거든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장 가거나 PT 받으면 어떻게든 운동하잖아요. 여기 오면 어떻게든 숙제하고 어떻게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책 읽는 학생들 가끔 있거든요. 그럼 가서 얘기하거든요. 책 읽는 건 저희 55분 공부하는 시간이 5분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봐. 이렇게 얘기하고 5분 쉬는 시간에. 안 보죠. 5분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니까.
핸드폰 관리 중점적으로 하고 학습 관리는 네, 이따 제가 플래너 드릴게요. 네, 스캔해놓은 게 있긴 한데 이거 졸음 관리는 네, 이제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정말 되게 크거든요. 저희 실장님이나 제가 친절하게 깨워줍니다. 되게 친절하게. 좀 졸리니? 나가서 서서 할까? 아니 졸려서 좋은 거 같다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네. 저는 학습에 있어서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기분 문제도 되게 커요. 기분 좋으면 공부 잘 되고 공부 잘 되면 기분 좋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싸우시죠? 네. 애들이 저는 스마트폰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1시는 최소한 안 넘겼으면 좋겠어. 너무 늦게 자니까 그게 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막 4시에 자고 막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스마트폰만 없었어도 잘 때라도 좀 스마트폰을 거실에 놓고 자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침실로 갖고 들어가면 수면 방해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여기서는 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진짜 어려워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만 해도 그런데요. 저만 해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저도 누가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나빠지죠. 정말 너무 나빠지죠. 네, 저는 애초에 안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미제출 사유서예요. 그냥 집에 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없음 뭐 이렇게. 그냥 보내면 돼요. 어머님한테 보내면 다 관리되니까. 졸음과의 싸움이죠 사실. 공부는 그냥 서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 졸리면 재워주는데 이렇게 알람시계 저기 있잖아요. 이걸로 최대 10분 정도만 네, 맞춰서 자게 해주고. 근데 잠은 자도 졸리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고 나면 여기서 나와서 꼭 서서 공부시키거든요. 이렇게 서서 공부시킵니다. 네.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오늘 공부할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게 하고 그리고 시간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잘한 거 위주로 쓰게 하고 있어요. 잘한 거. 이게 애들이 처음에 그냥 그 평가및 반성하니까 반성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거 위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칭찬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칭찬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 거 위주로 네, 쓰게 하고 있어요. 칭찬으로 바꿨던 것 같은데. 네, 바꿨어요. 오늘의 학습평가 및 잘한 점으로 아예 바꿨어요. 이름을. 나중에 플래너 드릴게요. 5분 동안 저희 종이 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해요. 그냥 4시 55분에 종 치고 5분에 휴식하고 이때 뭐 편의점 잠깐 갔다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 편의점 있어서 이때 뭐 갔다 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 정도는 봐주고 있어요. 네.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을 때는 1시간까지 주고 있고 다른 학원 갔다 오는 거는 뭐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면 다 아시니까 네. 외출증 쓰고 다 나가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시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외출증을 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감이 없거든요. 네. 그런 관리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시에 오기로 했는데 5시 한 5분 됐는데 안 오면 연락하죠. 언제 오니? 하고 이렇게 챙겨만 줘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 재원생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뭐 수학 강사하다 보니까 네. 메이저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메이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제가 또 가르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얘가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물론 질문하면 알려주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이저 재원생은 제가 편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겨울방학인데 네. 9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한 13시간이거든요. 이 중에 이거저거 빼면 한 10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꾸준히 쌓으면 그 학생은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되게 좋아요. 그냥 학생들 공부하는 거 봐도 좋고 저도 여기 있으면 계속 좀 발전하는 느낌이 나요. 솔직히 뭐 집에 있으면 뭐 별거 안 하잖아요. 널브러져 있게 되고 TV 보게 되고 하는데 와이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여기 있으면 좀 아이들부터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하고 안 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그걸 아이들하고 압축적으로 놀아주고 저는 또 제 거 할 거 할 수 있고 저에게는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큰 돈 들였는데 네, 그냥 뭐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 입학 테스트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네. 아까 그 서리풀 클래스 신청하실 분은 거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 네, 저나 김영호 원장님이 학생 상담을 일일이 다 하거든요. 수학학원에서 입학 테스트 봤다고 원장이 직접 입학 상담 해주는 학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희는 다 해주거든요. 학생은 직접 다 해주고 어머님은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또 따로 다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것만 하죠. 네, 저희는 학생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네. 선생님을 보고 학원을 보고 학생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청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뭐 테스트 비용이나 컨설팅 비용 전혀 없습니다. 네,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성정열 대표님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끝에 말씀해 주셨던 현재 실력을 알기 위한 입학 테스트에서 조금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어디까지 완벽할까? 라는 제목이에요. 완벽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을 여러 과정을 배우지만 내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뜻하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딱 보면은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내가 테스트가 자신 있고 어디까지 내신 문제를 풀어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시죠. 이 젠가예요. 젠가 보드게임이고 좀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무 블록이 쌓여져 있고 나무 블록을 하나씩 빼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빼서 위에다 올리다 보고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임이 진행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고 구멍이 생긴 채로 위에서 계속 나무 블럭을 쌓다 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언젠간 무너져요. 그게 어느 순간 누구보다 조금 더 높게 쌓는 경우는 있겠지만 안 무너지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언젠간 구멍이 있은 채로 계속 위에 쌓다 보면 무너진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부, 수학에서도 너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수학학원을 계속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원 뭐 학습 컨설팅이나 아니면 입학 테스트를 보면 상담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입학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애는 이제 수원까지 했다. 이젠 수학 2 할 차례다. 학원에서 수학 2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고요. 또는 이제 수학 3까지 했고 그 다음에 수학 하를 할 차례다 라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학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입학 테스트 과정을 볼 때는 제일 자신 있는 단원을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고등 수학에선 가장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고등 계산, 대수의 가장 시작인 수학상을 제일 많이 보게 돼요. 수학상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결과를 보게 되겠죠. 결과를 보고 학생이랑 상담하고 어머님이랑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이유를 이제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공통적인 질문의 대답이에요. 수학상은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까먹었다. 그리고 수학상은 복습을 안 했다. 우린 지금 고등 가기 전에 일단 진도를 빼야 되니까 계속 진도만 나가고 한 번만 봤다. 그리고 수학상은 원래 구멍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학원 수학상 입학 테스트가 쉬운 편은 아니기는 해요. 쉬운 문제부터 되게 최상 난이도까지 골고루 난이도가 되어 있는데 보통 기본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구멍이 되게 많아서겠죠. 우리는 이제 수학상, 수학하, 수학1, 수학2, 미적, 기하, 확통 이런 순으로 고등학교 진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수학상을 다 끝났으면 수학하를 하고 수학하 끝났으면 수학1, 끝났으면 수학2 그냥 순서대로 이건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수학은 수학상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수학하도 당연히 잘 안 되고 되게 어렵거든요. 수학하 함수가 되게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학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당연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단원이 되게 잘 되어 있는지가 확인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어디까지 그러면 이제 구망 없이 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는 지금 수원까지 하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구멍 없이 잘 알고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테스트를 보다 보면 어디가 자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한 분도 저 수학 원이 자신 있어요, 수학상이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되게 없거든요. 항상 어느 과정으로 테스트 보시는 게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디까지 하기는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끝에 말을 항상 흐리세요. 그 이유는 어머님도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긴 했는데 딱히 정말 잘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젠가처럼 무너지지 않고 수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쌓아가려면 구멍 없이 잘 메꾸는 게 정말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없다, 어느 단원이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 그 단원에 구멍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은 뭔가 불안하다. 학생이 2학년 2학기께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2학년 2학기가 구멍이 좀 더 많은 거고 3학년 1학기 2차 함수가 좀 불안하다. 학생 스스로가 함수 파트가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구멍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단적으로 많이 틀리는 과정, 많이 틀리는 단원이 구멍이 많겠죠. 저희 학원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면 단원별 성취도도 같이 나와서 같은 수학 1, 같은 수학 2가 되더라도 어느 단원이 많이 틀린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찾는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그냥 의사가 딱 보고 이 약 드세요, 뭐 이런 치료하세요가 하는 게 아니라 진찰을 하게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죠. 진단이 나오면은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하게 돼요. 공부도 되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뭐 할 차례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빈 구멍이 없나라는 체크를 꼭 해보고 그 빈 구멍에 대한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수학에 대한 대통도를 나타낸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쭉 수학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수학이 쭉 다 이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1에서 지수로그 함수예요. 근데 지수로그 함수 전에 지수 단원, 로그 단원이 수학 1에 처음 나오거든요. 지수 로그는 되게 잘했는데 만약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되게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러면 함수라는 파트에 구멍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함수가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함수의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온 거는 수학하에서 나왔어요. 수학하에서 빈 구멍 함수를 채우고 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조금 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하의 구멍을 채우려고 봤는데 수학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나온 2차 함수, 2학년 1학기 때 나온 1차 함수 조금 더 가면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과 순서상 그래프까지 돌아가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채워줘야지 우리는 하나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멍이 있는 과정을 찾아야 되죠. 구멍이 있는 과정을 찾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한번 보고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의 성취도구나, 이 단원이 되게 약하구나 라는 거를 꼭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구멍이 있는 과정과 단원을 우선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라 그러면은 그 문제집에 단원을 가져와서 다시 다 푼다든지, 아니면 개념만 조금 부족한다라 그러면은 그 개념 문제들만 조금 더 푼다든지, 아니면 개념 설명을 해서 배치 테스트를 해서 내가 써보는 연습까지만 한다든지, 학생의 상황, 학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학생의 구멍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시키고 나서 개념 설명을 해주게 될 때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져와서 또 물어보고 다시 가져와서 또 물어보고, 그러면 저희 강사들도 얼마든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 구멍을 꼭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처음 구멍이 있는 과정을 찾기 위해선 뭐 수학 1의 수학 2 또는 수학 3의 전범위 시험을 보는 거고, 그 전범위 시험을 봐서 특정 단원에 좀 더 구멍이 많았다라는 게 보이면은 그 단원에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단원 문제들만 가지고 테스트를 좀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단원의 구멍을 좀 더 채웠다 안 채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융어져 있는 젠가 구멍을 꼭 채워서 저희는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 튼튼한 단계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번 겨울방학에 이번에 진도도 되게 많이 나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라는 생각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꼭 한번 저는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구멍을 꼭 채우는 것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꼭 필요한 단원이에요. 주변에 어디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번에 어디까지 진도를 빼겠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진도를 빼기 이전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진도를 빼는 게 정말 우리가 모래 위에서 성을 쌓는 게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디가 불안해하고 어디가 구멍이 있는데 계속 진도만 나가면 되는가라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학 빈 구멍을 꼭 찾아서 채우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